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어지러운 무빙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37K 초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커졌는지를 살펴보고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부분들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반감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 때문에라도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비트코인은 두 번 정도 강력한 무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이 부분인데 어젯밤에 한 11시 정도에 이렇게 무빙이 한번 있었고 또 오늘 새벽 사이에 무빙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OKEX와 테더가 협업을 해가지고 동남아에 있는 범죄단체에 테더 자금 3천억 정도를 동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처음에는 빠졌고 그 뒤에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과 바이낸스 사이에서 미국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4조에서 5조 정도의 돈을 내라. 그럼 해결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빠졌다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다뤄보고요. 봐야 되는 부분, 이 37.5K 부분부터 38K 사이에 아주 강한 저항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을 지속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맞고 내려오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롱숏 선물 맵을 보게 되더라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37.8K 정도 구간인데 여기에 아주 강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위로도 38K 초반대까지 이 숏 포지션이 아주 강력하게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36K부터 좀 진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인지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언제든지 위로 치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간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현물을 봐서도 보시게 되면은 동일합니다. 38K 바로 밑에 있는 37.8K 부분부터 38K의 아주 강력한 이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 같은 경우는 매수벽은 선물 같은 경우는 36K 부분에 강력했었는데 오히려 35K 라인에 더 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래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오늘 메터리얼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최근에 많이 많아져가지고 안 보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오늘 자료 발표를 했고 저는 몇 주 전부터 이거 보는 거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보시게 되면 비트파이넥스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이 37.8K 라인에 있던 매수벽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위로 올라가려는 에너지가 세지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서 체결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유지했던 포지션인데 이걸 정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위로 일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오더북상으로는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선물 관련돼서도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이런 무빙들 이제 단순히 한물만 트래킹하기에는 선물 시장 자체가 너무 커졌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고 실제 지표로 보게 되면 이번 불장 제가 봤을 때는 선물도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선물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석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방향과 이런 움직임들을 살펴봐야 오류가 없이 바이어스가 없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표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물과 선물 거래의 갭 차이가 너무나 커지고 있고 사람들이 더 많이 선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데일리로 트래킹을 해야 여러분들께 잘못된 정보 없이 제대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무빙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반전을 하면서 단계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RSI 상으로도 조금 사람들이 과매수하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또 올라갔다가 그게 식고 그 다음에 올라갈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RSI 뿐만이 아니고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거래소로 입금이 되고 거래소 밖으로 나갔는지 이런 자료를 보는 걸 통해서도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거래소로 입금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구간은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그렇고 뭐 기술 지표 이런 것들을 봐서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올라가기만 하는 건 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수익 실현을 하게 되고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고 그 뒤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띌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제목에서 제가 반감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 쪽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고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분들까지도 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오를 이유가 많은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M2 통화량인데요. 이게 2023년도 11월 초에 글로벌 M2 통화량 전체 수량을 합친 걸 보여드리는 지표입니다. 보시게 되면 약간 상승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약간 상승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리고 코인 시장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요한 부분 11월 초가 아니라 시간이 지났잖아요. 보시게 되면 자, 이 변화 느껴지십니까? 글로벌 M2 통화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2019년도, 18년도에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면서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 뒤에 코로나가 있었고, 이 시기에 일어나는 M2 통화량의 플립, 그러니까 상승,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주 유사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이냐? 금리 인상을 했다가 경기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그 외의 국가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은 버틸 에너지, 힘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그랬고요. 2023년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M2 통화량 유동성이 어제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풀려가고 있는 거를 우리는 지표상으로 이제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고, 글로벌 M2 통화량이 증가를 했을 때 자산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너무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물량이 풀리지 않더라도 이 부분만 되더라도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반등이 일어날 만큼 큰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움직임들 잘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M2 통화량이 풀릴 이유가 많은지, 아니면 M2 통화량이 지금 예전 과거처럼 긴축될 일이 많은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거는 베팅 싸움이고 확률 싸움이라고 봤을 때 저라면 무조건 이곳에 베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 이 거시경제 상황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또 높은 확률로 발생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거시경제 상황에서 앞으로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잘 파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M2 통화량은 지표를 통해서 M2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센트럴뱅크의 밸런스 시트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크립토 마켓의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좋아지고, 이런 움직임이 모두 다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M2 통화량이 증가하고 주식시장 좋아지고 비트코인 좋아지고 코인 시장 좋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가 튀었죠. 이렇게 많이 튀었습니다. 제일 먼저 튀어요. 먼저 튀고 그 다음에 튀고 그 다음에 튀고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한 근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돈 복사의 가장 강력한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도 글로벌 M2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비트코인의 가격과 코인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지만, 이런 글로벌 M2 통화량의 증가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비트코인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가 늘 바라는 이런 상승장의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내왔고, M2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고 반감기가 곧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 부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집트 머니 서플라이, 그 다음에 터키 머니 서플라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린 알덴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린 알덴을 굉장히 추종하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뭐 유튜버 분들 중에 린 알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아직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일 많이 말씀을 드렸다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고요. 린 알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시경제 상황을 비트코인에 아주 잘 반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이번 리스크에는, 그러니까 이번 다음번,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이클과 또 거시경제 상황의 리스크에는 신흥국들의 돈 풀기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이 너무나 많은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국 경제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돈을 풀고 있고, 그러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자동적으로 유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자국 화폐를 들고 있으면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이죠. 갖고 있을 때마다 계속 화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걸 누가 들고 있을 거냐. 이런 신흥국들, 돈을 너무나 많이 풀고 있는 나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집트와 터키에서는 비트코인 채택이 더 많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반감기를 통해서 계속 서플라이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이제 전체적인 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줄어들게 된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모멘텀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중국에서, 뭐 원래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채굴 했던 곳이 그 중국이었는데, 거기서 금지를 했던 시점이 이 시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 세계 국가에서 채굴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채굴을 많이 하는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를 시켰는데 채굴은 더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은 비트코인의 채택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게 고작 2%밖에 아직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움직임을 엄청나게 보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에서 린 알덴이 아주 자료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공유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비트코인의 버블을 어떤 분들은 튤립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과거에 유명한 정치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튤립 버블은 한 번 있고 나서 그 뒤에 다시 튤립 가격이 그 전 고점을 뚫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 하고 뚫은 적이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전 고점을 뚫고 이런 자산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런 이야기를 린 알덴은 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글로벌 앰프 통화량, 그다음에 서플라이 디맨드 측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 튤립 버블 때 튤립은 다시 전고점을 뚫지 못했지만 그런 뚫고 있는 점점 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채택하고 있는 비트코인, 어디에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쉽게 풀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갖지 못하게 자기들이 더 모으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악재가 단순히 악재가 아니라 그 뒤에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봐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테더 관련돼서 이거는 테더와 OKEX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동남아에 있는, 보시게 되면 범죄 단체라고 해요. 근데 한 3천억 정도 되는 돈을, 그러니까 USDT죠, 이거를 동결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잘한 일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악재일 수 있지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공격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4조 원 넘는 돈을 내면은 합의해주겠다, 미국이 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단기 악재는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부 끌어내려온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SEC는 크라켄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아직까지도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크립토에 대해서 얼마나 본인들이 다 가져가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악재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그 흐름,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은 스쳐 지나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갈 길을 잘 가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딘님의 자료인데요, 이더리움의 비트코인과 이 사토시 차트인데, 이더의 사토시 차트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알트코인을 모으기에 아주 좋은 시기다, 이더리움을 모으기에 아주 좋은 시기다, 이더리움과 관련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저는 늘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모으기에 좋은 시기이고, 그런 움직임만 보인다고 하면은 나중에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주변에 있는 알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악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코인 시장에서 뭘 가져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행동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신청 요청을 한 곳에서
SEC의 움직임이 분명히 바뀌었다.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크인베스트에서는 또다시 수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악재고 안 좋은 거면은 얘네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 위클리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펀드 유입 금액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플러스가 되고 있다. 스마트한 사람들은 돈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고래들이 불장 때 움직이는데 그런 움직임, 이런 살짝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는 시작점이다. 보시면 불장 때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 움직임을 이제 살짝 보이고 있다. 불장 때 움직이는 모습을 살짝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래 세력들은 불장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것들을 온체인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WA 제가 지난주 멤버십 라이브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는데, 필리핀에서는 2.7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 채권을 첫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RWA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채권을 토큰화해서 이거를 이제 이 웹3 세상에 올리기도 하고, 기관 투자자만 판매를 하고 기관 투자자만 살 수 있지만 이게 더 리테일로 갈 가능성이 있다. RWA가 점점 메타로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들은 옵션 거래량이 불장 때보다도 월등히 앞서고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관과 정부는 행동을 통해서 코인 시장에 더 들어오기 위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들어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살펴야 되고요. 아발란체가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의 BRC20처럼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생태계가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발란체는 RWA 해시키 거래소에서 RWA 메타로 묶어줬죠. 그러면서 JP모건과도 제휴를 하고 아주 좋은 RWA 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괜찮은 시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